자, 먼저 책을 좀 보시면요. 자, 215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215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권이 있어요. 이게 의무일까요? 의무? 아니죠. 권한. 자료 요구권이잖아. 권한. 215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이 집주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무가 아니라 권한. 자, 자료를 요구했는데 불응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동그라미 2번처럼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야 돼. 불응 시 응하지 않았으면 불응 시 설명하고 기재한다. 확인 설명서에 적어놔야 돼. 응해서 자료를 줬다면 문제가 없는데 불응하면 어떻게 한다? 불응 시 설명 플러스 기재. 이렇게 불응 시 설명 플러스 기재. 그렇게 적어놓고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네 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 네 번째 줄에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돼 있죠. 불응 시 자료 요구했다가 불응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의무가 아니라 권한이에요. 자료 요구는. 뭐가 의무였죠? 말로 설명도 하고 근거자료 제시하고 그 두 가지 다 하는 게 의무였고 얘는 권한. 216페이지 양가로 3번도 권한. 신분증 제시 요구할 수 있다. 권한. 의무가 아니라 권한. 자, 216페이지, 217페이지를 보세요. 확인 설명의 방법. 양가로 1번 중개 의뢰 받았을 때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하는 거죠. 두 번째 줄에 중개 의뢰 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해라. 누구에게? 세 번째 줄 취득 의뢰인에게. 중개 의뢰 받고 중개 완성 전에 취득 의뢰인에게. 어떻게 설명해라?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고. 그렇게.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설명의 근거 자료에 두 가지를 적어 놓으세요. 부동산 종합증명서. 근거 자료가 돼요. 한 큐에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부동산 종합증명서 되고 등기사항 증명서도 되고. 등기사항 증명서가 등기부죠. 등기사항 증명서 당연히 되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 종합증명서도 된다. 근거자료. 근거자료가 되는 거. 그래서 근거자료 밑에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는 그 앞에 있네요. 그죠? 그럼 그 밑에다가 얘만 적으면 되겠네? 이건 적을 필요 없고. 그거 나와 있으니까. 토지대장 등본, 등기사항 증명서 등 돼 있잖아. 근데 부동산 종합증명서가 안 나왔으니까 얘만 좀 적어주자. 부동산 종합증명서. 근거자료가 되고. 양가로 2번은요? 양가로 2번은 중개가 완성됐을 때는 뭐 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거라고 돼 있잖아. 중개 의뢰받았을 때는 뭐 한다? 설명하고, 말로 설명하고. 중개가 완성됐을 때는 작성하는 거고. 완전 별개잖아. 양가로 2번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 작성한다.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다. 그 말이에요. 중개 완성은 반드시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완전 다른 거다. 동그라미 2번은 서명 및 날인이고.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두 가지는 서명 및 날인. 개공은 무조건 하고 두 번째 줄 소공은 당해 중개행위 했을 때 함께 하는 거죠. 소공이 단독으로 하면 위반. 함께 하는 거. 그리고 확인 설명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하는데 보존 방식이 바뀐 건 아까 설명드렸죠. 보존 방식이 바뀐 거는. 됐고 218페이지에서 확인 설명사항 아까 봤던 거고 그림 하나 그려져 있죠.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사항은 아니다. 취중토도 동그라미 칠해놨고 취중토는 공개하는 건 아닌데 확인 설명사항은 되고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사항은 아니고 그렇게요. 219페이지 확인 설명서 서식이 네 가지로 존재해요. 밑에 양가로 1번 확인 설명서 서식 219페이지 네 가지로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4가지로 존재한다. 확인설명서가 표준서식이 있다. 확인설명서는 표준서식이 있다. 그리고 영문서식도 있어요. 거기 양가로 1번 첫 번째 줄에 영문서식을 포함한다 돼 있죠. 영어로 된 것도 있어요. 확인설명서가 진짜 다 영어로 돼 있어. 제가 봤더니 아는 영어가 하나밖에 없더라고. 랜드, 토지. 야, 진짜 아는 영어가 없어. 깜짝 놀래 정말. 너무 어지러워. 영문 서식도 있다. 왜 있는지 모르겠어. 영문도 모르겠어. 왜 있는지. 220페이지 양가로 2번 확인설명서 교부. 자, 두부를 작성해서 기업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하고 이를 수행한 소공도 서명 및 날인하고 거래 당사자 쌍방 교부하는 거고. 세 번째 줄 거래 당사자 쌍방 교부. 쌍방을 빼고 거래 당사자의 교부 그래도 맞아요. 거래 당사자가 2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법조문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게 쌍방인 거지. 그래서 양가로 3번 3년간 보존하고 보존 방식 바뀐 것도 체크하고 이제 밑에 제재인데 거래계약서랑 똑같거든요. 일단 적어놓게 제가 일단 자, 보세요. 이제 노가다를 띄는 거예요. 이제. 확인설명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거. 이게 뭐였죠? 확인설명 의무 위반. 확인설명 똑바로 못한 거. 그러면 개공은 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공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공은요? 자격정지. 이런 제재를 받아요. 이게 확인설명 의무 위반. 확인설명 똑바로 못한 거. 이렇게. 두 번째 이제.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안 했대요. 서명 및 날이니까 둘 다 해야 되는데 둘 다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위반. 그러면 개공은 서니까 정지죠. 서, 정지, 업무 정지. 개공을 고민하면 절대로 안 돼. 소공은 자격 정지. 일을 했으면 해야 되거든요. 함께 해야지. 안 하면 자격 정지. 세 번째. 확인설명서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거나. 자, 작성, 교부는 항상 세트예요. 작성에서 교부. 법조문은 교부만 나와 있지만 작성 교부예요. 또 보존, 사무소에 보존을 안 했대요. 개공을 고민하면 안 된다 그랬어. 개공은 뭔데? 서니까 정지, 업무 정지. 소공은 뭔데요? 자격 정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매년 나온다. 매년. 소공은 작성교부 보존은 제재를 안 받아요. 왜? 작성 의무 없다 그랬잖아. 안 쓰면 잘라버리라고요. 작성교부예요. 작성교부. 다 의무 없어. 보존. 자기 사무소가 없다고. 어디다 보존하냐고. 제재 안 받아요.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인지 작성교부 보존인지를 잘 봐야 돼요. 상황이. 자, 이제 거래계약서로 넘어가 볼게요.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도 똑같거든요. 다만 거래계약서는 처음 나오는 게 이중계약서라는 게 나오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쓴 거.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쓰고 업계약서 쓰고.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니까 거짓기재 같은 말. 얘는 개공은요. 임등치예요. 임의적 등록 취소, 임등치.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소공은 자격정지. 아, 소공은 기본적으로 위반하면 자격정지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야죠.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나왔던 거 이거네. 이중계약서. 2가 들어가 있는데 뭐는 없다. 1학년 일과는 없다. 이중계약서가.
이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 의차까지도 1학년 일반이 있는데 얘는 없어. 1학년 일반이. 그냥 임등치 자격정지만. 그 다음 두 번째. 똑같은 이제 두 번째부터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은 안 했대요. 서명 및 날인 몇 가지? 두 가지라 그랬죠.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은 안 했대요. 그럼 개공은 뭐다? 개공을 고민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개공은 서니까 정지, 업무정지. 이중계약서만 임등치예요.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정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아 이것도. 옆이랑 똑같다고. 이건 노가다. 자, 거래계약서. 이번에는 작성, 교부, 보존을 안 했대.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거나. 자, 개공을 고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개공은 무조건 서니까 정지, 업무정지. 거래계약 서니까 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맞나요? 아니죠. 소공은 작성, 교부, 보존은 의무가 없어서 자격정지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이 노가다를 띈 이유는 소공 때문에 그래. 소공 때문에. 소공은 작성, 교부, 보존인지 서명 및 날인인지를 잘 봐야 돼요. 매년 나온다니까요. 꽈서 나오지도 않아. 표현 그대로 나와요. 작성, 교부, 보존인지 서명 및 날인인지 잘 보자. 그렇게. 우리 체계는 사람별로 돼 있다고. 사람별로. 근데 그거보다 상황별로 이해하는 게 더 비교가 잘 되죠. 어떤 상황에 어떤 제재인지. 확인설명서에서는 이중 확인설명서는 없어. 확인설명 의무 위반 똑바로 못한 거. 개공 500만 원 과태료. 소공 자격정지.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은 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작성, 교부, 보존은 업무정지, 제재 안 받게 되고. 그래서 서명 및 날인인지 작성, 교부, 보존지 소공 때문에 구분을 하자. 거래계약서도 똑같고 다만 거래계약서는 이중계약서가 있는 거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가 있다 보니까 서명 및 날인, 작성, 교부, 보존은 똑같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바로 가서 거래계약서를 봐볼게요. 거래계약서 237페이지에서 거래계약서 작성 237페이지. 자, 거래계약서가 뭐가 거래계약서예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아까 했었는데 자, 거래계약서 표준서식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표준서식이 없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있는데 얘는 없다고. 우리가 본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표준서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없다 이거. 자, 파란색 2번 작성, 교부, 보존 의무 누가 있을까? 개공만 이게 있죠. 작성, 교부, 보존이. 소공은 없다고 이게. 소공은 제재를 안 받는다고. 소공.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개공만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안 받고. 그리고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존 방식 바뀐 거 똑같죠. 원본, 4번 전자문서. 근데 보존기간 5년. 거래계약서는 5년. 그리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했으면 사무소에 별도 보존 안 해도 되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가 내용이 완전 똑같아 다. 주체, 시기, 교부 대상자 다 똑같은데 보존기간과 표준서식이 없다라는 게 차이점이에요. 거래계약서는 5년, 또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다. 확인설명서는 3년, 표준서식 있다. 영문서식까지 있었잖아. 확인설명서는. 그런 것들만 체크하면 되고 똑같아요. 238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 서명 및 날인도 똑같아.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두 가지만 서명 및 날인 똑같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 내용 똑같고 옆에 양가로 3번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239페이지 얘는 거래계약서만 있는 거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니까 이거 이중계약서, 거짓기재, 개공, 임등치, 소공, 자격정지, 1학년 일반, X
양가로 3번 옆에다가 1학년 일반 X 크게 적어놔야지. 거짓 기재, 이중 작성 금지. 2가 들어갔지만 이중계약서인데 1학년 일반 X다. 239페이지 양가로 3번에 밑에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요. 나중에 비교하면 되는데 동그라미 8번만 별표를 칠해주세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데 거래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돼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 내용과는 상관이 없지만 기재해라. 적게 돼 있고 되게 특이한 거야. 잘 나오는데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같이 비교하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240페이지에서 거래계약서 서식도 별표를 칠해놔야죠. 있다 없다? 없다.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다. 국장이 표준서식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렇게만 되어 있고 표준서식은 없다.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데 표준서식은 없다. 제발 없다. 없어요. 그래서 확인설명서랑 차이점 두 가지가 보존기간 5년, 거래계약서 5년. 그리고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다. 그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자. 나머지는 내용이 똑같다. 그렇게요. 됐고. 그 다음 뒤에 가서 이제 252페이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갈까요? 자, 251페이지에서 15번 문제를 봐보세요. 251페이지에서 15번 문제. 답 몇 번일까? 251페이지에서 15번. 1번. 개공이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 맞네? 2번. 개공이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 맞네? 3번. 개공이 전속중개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 틀렸네? 답은 3번. 서명 및 날인 몇 가지? 두 가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두 가지만. 그런데 4번 보세요. 답을 4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네. 거래 당사자는요.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의무가 아니거든. 서명 및 날인은 개공, 소공 두 명만 그렇다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는 이거를 받았다는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사인해도 돼. 근데 개공, 소공 두 명은 이름 쓰고 도장 찍는 거예요. 그리고 답은 3번. 전속중개계약서도 서명 또는 날인. 그렇게 됐고, 넘겨보면 이제 252페이지에서 기본 윤리가 나오는데요.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뭐 품위유지, 신의성실 의무, 공정중개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중요하지 않아요. 자, 품위유지 양가로 1번 옆에다가 중개보조원 X. 중개보조원 적용이 안 돼요. 신의성실 공정중개도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도 중개보조원 X, 중개보조원 X. 중개보조원은 적용이 안 돼. 품위유지, 중개보조원 X. 아니, 보조하면서 뭔 품위유지야. 양가로 2번, 신의성실, 양가로 3번, 공정중개. 같이 들어가요, 보통. 신의성실 공정중개도 중개보조원 X. 중개 업무 못하니까. 그렇게. 양가로 4번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는 선관주의무. 이렇게 부르고, 얘는 명문 규정 없음 적어놔야 돼. 명문 규정 없음. 판례가 인정하는 거예요. 판례가. 명문의 규정이 없다. 판례가 인정하는 의무. 선관주의무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네. 판례가 인정하고 있어요. 얘는 중요하지 않아.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이네. 지금 이거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건데 그냥 품위유지, 중개보조원 X, 신의성실 공정중개, 중개보조원 X 끝. 그냥 끝. 그걸로 끝. 선관주의무 명문규정 없다. 그리고 이제 254페이지에서 비밀 준수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얘는 나오네 시험에. 비밀 준수는 비밀 누설 금지 같은 말이에요. 정식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다. 이렇게 법조문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 같은 말이에요.
비밀 준수해라. 업무상 비밀 누설하지 마라. 같은 말. 얘는 동그라미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 등 적용돼요. 중개보조원까지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야. 중개보조원까지도. 싹 다. 중개보조원은 비밀 얘기 들을 수 없나요? 있잖아. 귀가 있잖아요. 말하고 싶을 거 아니야. 적용시켜놔야지. 얘는 솔직히 굉장히 고통스러워. 왜 그러냐면 죽을 때까지 말을 못해요. 죽을 때까지. 한번 비밀 얘기를 들으면 죽을 때까지 말을 못해.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래요. 어디 나왔냐면 동그라미 2번에서 세 번째 줄에 개공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가로하고 죽을 때까지 말 못한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입이 근질근질할 거 아니에요. 저같이 입이 싼 사람들은 힘들어. 이런 거. 죽을 때까지 말을 못한다. 예외는 있네. 예외. 아까 설명하는 거 있었죠.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 의무가 우선이에요. 이게 비밀보다 우선하는 거야. 설명해줘야지. 중대한 거라면. 그리고 증언 의무. 증언하는 거. 얘네들은 비밀보다 우선해요. 확인 설명 의무, 증언 의무. 이거 아니면 죽을 때까지 말 못해. 그리고 말을 하게 되면 동그라미 3번 1학년 일반이. 1학년 일반이 있다는 건 보세요. 1학년 일반이 있다는 건 2가 있다는 얘기인데 1학년 일반은 2가 있나요? 있을 수 있죠. 1학년 일반. 왜? 비밀 얘기는 둘이서 하잖아. 둘이서. 어떻게 하는데? 야,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비밀 얘기는 둘이서 한다. 둘이서. 1학년 일반 둘이서. 비밀 얘기. 우리 1학년 일반. 둘이서. 둘. 1학년 일반. 둘이서. 2만 들어가면 1학년 일반.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 자, 이제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와요. 시험 문제는 비밀 누설이 뭐다? 반의사 불벌죄. 말이 되게 어렵네. 설명을 드려볼게요. 반의사 불벌죄는 불처벌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않겠다 그런 건데 간단해요. 원칙은 처벌되는 거예요. 원칙은 처벌. 합의 보면 불처벌되는 범죄 유형 종류예요. 이런 거 뭐가 있냐면 폭행죄가 있어. 누구 후드러 패면 폭행이면 처벌. 그렇죠? 남자분들은 좋을 텐데 패본 분이 있거든. 후드러 팼어. 어떻게 돼? 경찰서 가서 조사 쓰고 다 해요. 팼잖아. 폭행. 처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합의 봐야지 빨리 가서. 합의 보면 불처벌. 그런 게 반의사 불벌죄. 비밀도 누설하면요. 처벌. 합의 보면 불처벌. 뭐가 아니냐면 친고죄가 아니에요. 친고죄 같은 건 들어보셨나요? 반의사 불벌죄가 맞고 친고죄는 아니래요. 친고죄는 그 반대예요. 고소랑 친해야 되는 건데 성범죄들 그런 거야. 원칙이 불처벌이에요.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오면 처벌이고 반의사 불벌죄는 원칙이 처벌, 합의 보면 불처벌. 그런 내용 안 나와. 우린 그냥 비밀 누설 뭐다? 비밀 누설, 반의사 불벌죄, 비읍 치읓이 아니라 친고죄가 아니라 비읍 비밀 누설만 반의사 불벌죄, 비읍.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다음 중 반의사 불벌죄인 것은 1번 등록증 양도한 거, 2번 비밀 누설한 거. 답은 2번. 비읍. 비밀 누설, 반의사 불벌죄. 그렇게만. 그래서 양가로 2번까지만 보시면 되고 크게 세 가지만 정리하면 끝.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비밀 누설 누구도 적용된다? 중개 보조원도 적용된다. 비밀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언제까지다? 죽을 때까지.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확인 설명 의무, 증언 의무. 그리고 얘기를 하게 되면 비밀 얘기를 하게 되면 1학년 일반인데 그게 뭐다? 반의사 불벌죄. 불처벌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않겠다. 원칙은 처벌, 합의 보면 불처벌. 그렇게 세 가지 정리하면 되고 나중에도 그 세 가지만.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손해배상 책임. 자, 매년 한 문제씩 나왔네요. 매년 한 문제씩. 양은 근데 더럽게 많아.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가 조금 재밌기는 해요. 뭐 손에 입히고 돈 물어주고 하는 거니까. 판례를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이런 상황이에요. 갑이 집주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을, 개공. 의뢰가 없었어. 이렇게만 의뢰받았어요. 나 월세방 좀 구해줄래? 오케이. 중개계약 체결. 중개 의뢰받고 승낙했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관련이 없으니까 대리인 사칭한 거죠. 야, 내가 대리인이야. 사기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임대차가 체결됐고, 형식적으로 대리인 척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야, 보증금 내가 갖다 줄게 라고 말하고선 1억 수령해서 튄 거죠. 이런 경우는 얼마 전에도 있었네? 예. 월세인데 전세라고 하고선 뻥치고선 들고 튀었네? 자매가? 그죠? 제가 아시는 분도 그 옆에서 부동산 하다가 엮일 뻔했어. 오, 그게 그 둘만 튀었지 관련 사람이 되게 많다고요. 같이. 초상집이야, 완전히. 동네가. 그래서. 사기친 거야, 이렇게. 부동산 사기죠. 부동산 사기. 보세요, 얘. 임차인이 손해를 봐.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더 손해를 보게 된다고요. 집에 못 들어가요. 보증금은 얘가 들고 튀었잖아. 몇십억 들고 튄 거야, 지금. 얘를 잡아서 달라고 해야 되는데, 다 썼어. 돈이 어디 갔나 모르겠어. 없어. 안 줘. 잡으면야 그냥 확, 진짜 용서가 안 되지고. 피 같은 돈을 지금, 보증금을 들고 튀었는데 지금. 예? 벼룩이 간을 내먹지, 지금. 근데 그랬어요, 지금. 그럼 이제, 얘가 손해를 입혔는데 배상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얘한테. 이럴 때를 대비해서 뭐 해야 돼요? 보험 들어야 돼. 다행히도 개공이니까 보험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이제. 보험금 청구하는 거지. 응? 임차인이 보험금 청구하는 거예요. 개공 보험회사한테. 근데 보험금을 아무 때나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건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 개공은 당연히 책임지는 거고, 얘는 잡히면 정말 죽여버리는 거고, 얘는 용서가 안 되니까. 근데 이 보험회사는 아무 때나 보험금 주는 게 아니라고. 요건이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없나 때문에 검토하는 거예요. 그게 요 상황이 지금 30조 1항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험금 청구 요건이다.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는 뭐 때문에? 오로지 보험금 청구 때문에 이걸 배우고 있는 거야. 중개 의뢰인이 보험금 청구할 수 있나 없나? 그것 때문에. 요건 4가지. 첫 번째, 중개 행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고의나 아니면 과실, 일부러, 실수로. 세 번째, 재산상 손해. 정신적인 손해는 배우질 않아. 당연히 보증금 때였으면 얘 굉장히 큰 충격도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배운다고. 재산상 손해만. 네 번째, 원인과 결과관계, 인과관계 이렇게 해줘. 자, 요건 검토해 볼게요. 자, 이 4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면 이게 성립돼서 보험금 청구가 되는 거예요. 뭐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보험금 청구는 안 돼. 쉬운 거. 이거 쉽네? 1억 들고 튀었잖아요. 손해. 고의 있네? 사기, 횡령에 고의가 있잖아. 충족. 들고 튀어서 손해 발생. 문제는 중개행위. 중개행위인지가 문제예요. 왜?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들고 튀었잖아. 들고 튀는 것도 중개행위인가 문제가 된다고요. 자, 중개행위. 여기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 이런 말이 보이면 판례는 중개행위를 중개보다 넓게 봐요.
원래 이게 같은 말인데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에서는 중개행위가 중개보다 넓대요. 둘 다 뭐냐면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도와준 건가? 그렇지 않잖아요.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에서는 얘가 넓대. 얘는 개공이 손해만 입혔다 하면 그냥 중개행위래요. 넓게 봐서. 중개보다 넓대요. 손해 입히면 중개행위. 자, 중개행위를 판례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판단 기준, 객관적 판단.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요. 겉모습만. 얘 생각은 처음부터 틀 생각, 무시. 겉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보여? 갖다 줄 것처럼 보여. 겉모습. 그러니까 객관적 판단하면요. 넓게 보는 거예요. 넓게. 생각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겉모습만 놓고 보면 갖다 줄 것처럼 보이잖아요. 도와줄 것처럼 보이잖아. 겉모습은. 그러니까 중개행위가 된 거예요. 자, 결론 두 가지.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에서는 중개행위가 중개보다 넓다. 개공이 손해만 입혔다 하면 중개행위. 돈 들고 튀어서 손해 입혔으니까 중개행위. 왜 이렇게 넓게 보냐면 판단을 객관적 판단하니까.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요. 그럼 이제 중개행위도 충족이 된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네 가지가 다 충족됐으니까 보험금 청구하는 거죠. 그럼 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이게 뭐다? 보험금 청구 요건이다.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는 뭐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중개 의뢰인은 그게 중요하니까. 최소한 보험금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30조 2항은요. 더 골 때려요. 30조 2항은 얘도 보험금 청구 요건이에요. 보험금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아까는 얘가 자기 사무소에서 돈 들고 튄 거야. 30조 2항은 남이 사무소, 옆집이에요. 정사무소, 옆집. 얘도 개공. 옆집에서 계약서를 쓰고 돈 들고 튄 거예요. 황당하게. 자기 사무소가 아니라 남이 사무소에서. 정은 돈은 구경도 못했어. 사무소만 잠깐 빌려준 거예요. 잠깐만. 자기 사무소에서 남이 계약서 쓰고 돈 들고 튄 거지. 그러면 얘도 사무소를 빌려준 정도 책임을 지는가? 그 문제가 30조 2항이죠. 돈도 구경도 못했잖아. 요건 검토해 볼게요. 첫 번째, 자기 중개사무소를 빌려주는 거예요. 타인이 중개행위 장소로 사무소를 빌려줄 것, 그 말이에요. 자기 사무소를 빌려주는 거. 두 번째, 무과실 책임. 사무소 빌려주면 무조건 책임지래요. 자, 사무소 앞으로 빌려주시면 절대로 안 돼. 중개사무소는. 무조건 자기 책임이야. 자기 사무소에서 발생한 일을. 무과실 책임. 세 번째, 재산상 손해. 우리는 정신적인 손해는 안 배우니까 재산상 손해. 네 번째, 원인과 결과관계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네 가지. 자, 이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정도 책임지는 거예요. 요건 검토를 해볼게요. 쉬운 거. 무과실 책임. 무조건 책임져. 그리고 1억 발생했네, 손해. 마찬가지죠. 자기 사무소에서 계약서 쓰고 1억 들고 튀었으니까 손해 발생. 사무소 빌려줘서 이런 일이 생겼고, 자기 중개사무소 맞고, 정은 타인도 맞고, 중개 행인지가 문제다. 지금 보세요. 얘가 요 사무소에서 계약서 쓰고 돈 들고 튀었잖아. 중개행위 된다. 왜? 넓게 보라니까.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30조 1항에 있는 이 중개행위나 30조 2항에 있는 이 중개행위나 똑같아. 넓게 보는 거야 그냥. 개공이 손해 입혔다면 중개행위. 아니 자기 사무소에서 돈 들고 튀어도 손해 입히는 거고 남이 사무소에서 돈 들고 튀어도 손해 입힌 거잖아요. 개공이 손해 입혔잖아. 중개행위가 된다. 중개행위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 판단한다. 겉모습만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네 가지가 다 충족이 된 거죠. 그럼 정도, 책임을 져라. 다 충족이니까. 사무소만 빌려줬는데 돈 구경도 못했는데 책임지래. 문제는 개공이니까 보험 들었잖아요.
이 보험회사 책임지는 거예요, 안 지는 거예요? 진다고. 왜? 보험금 청구 요건이잖아요. 자, 결론. 보험금 청구는 세 가지 경우만 가능해요. 30조 1항, 내가 중개행위한 거. 30조 2항, 사무소 빌려준 거. 그리고 고용인 업무상행위. 고용인이 사고 쳐서 손해폈대요. 그럼 그 중개의뢰인도 보험금 청구할 수 있어요. 30조 1항, 30조 2항, 고용인 업무상행위 세 가지가 보험금 청구가 된다. 그렇게 됐고, 그런 내용이에요. 보험금 청구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배운 거고, 자, 필요한 것 몇 가지를 볼게요. 필요한 것 몇 가지를. 시험 문제는 거의 뭐 보험금 청구가 나와요. 보험금 청구가. 258페이지에서 파란색 1번 또 파란색 2번 여기까지는 30조 1항이에요. 30조 1항. 근데 우리 책에는 이게 짬뽕 돼 있거든요. 법조문은 따로따로예요. 시험 문제도 당연히 따로따로 나와. 260페이지에서 양가로 3번은 옆에다가 30조 2항 적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258페이지, 259페이지는 30조 1항, 그리고 260페이지 양가로 3번은 30조 2항, 30조 2항. 사무소 빌려주는 거니까. 이렇게. 사무소 빌려주는 건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된다고. 내가 행동을 한 건지, 사무소 빌려준 건지. 그렇게. 그것들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262페이지에서 2번부터 볼게요. 나중에는 262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들만 보시면 돼. 262페이지부터 어디까지 보시는 거냐면 266페이지까지. 아우, 많네, 양이. 보험금 청구하는 그 내용만 보시면 된다고. 보험이 문제가 나오니까. 261페이지에서 262페이지를 보세요. 262페이지에서 맨 밑에 자,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 262페이지에서 처음에 보험은 언제 들었을까요? 파란색 1번 업무보증 설정 신고 등록하고 업무 개시 전에. 나중에 보험 들었죠. 미리 보험 드는 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중개업 등록할 때는 나중에 보험 들고 분사무소는 미리 보험 들고.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 비교해보자. 동그라미 3번은 분사무소니까 미리. 처음 중개업 등록할 때는 나중에. 헷갈리면 안 돼요. 중개업을 등록하는 건지 분사무소 만드는 건지. 그리고 보험은 263페이지에서 보증보험, 공제, 공탁 셋 중 한 가지. 보증보험과 공제는 성격이 똑같아요.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묶어놓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적어놔야 돼. 263페이지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묶어놓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이렇게 적어놓고 공탁은 자기 돈을 법원에 맡긴 거예요. 자기 돈을. 보증보험 공제는 보험료 내고 가입한 거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264페이지에서 보증 설정 금액은 법인 2억, 분사무소 추가로 1억, 개인 1억,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양가로 3번만 별표. 지역농협만 1,000만 원. 보험 들어야 돼요. 지역농협만. 특수법인 모두 다 1,000만 원 그러면 안 돼요. X.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 지역농협만. 그리고 4번, 파란색 4번 보증 변경에서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265페이지에서 이거죠. 자, 통상 기간이 1년이거든요. 1년 기간이 만료가 됐대요. 그럼 보험을 재설정, 갱신할 때 만료 후 즉시 하는 걸까요? 이렇게? 아니면 만료일까지 갱신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왜냐면 아무리 즉시라 하더라도 무보험 상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만료 후 즉시 갱신하는 게 아니에요. 변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옆에다가 만료 후 즉시 X, 만료 후 즉시 X. 만료 후 즉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즉시라 하더라도 무보험 상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변경은 겹치게 바꿔야 되고, 겹치게. 재설정은 만료일까지 재설정하는 거고, 만료 즉시는 안 된다. 그렇게요. 그리고 5번. 손해배상금이 지급. 5번. 5번이랑 다음 페이지 266페이지에 있는 문제까지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자, 이게 진짜 골 때려.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중개 의뢰인이 개공에게 청구한대요. 전액. 자, 개공은 손해 입힌 장본인이니까 전액 책임지는 거예요. 보험을 1억 들었대요. 손해는 2억 발생했고 얼마 책임지는 거야? 2억. 보험을 1억 들었다고 1억까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얘는 전액이에요. 보험 들죠. 보증보험 회사 가서 공제, 협회 가서 가입하는 거예요. 무슨 보험이라고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얘네들은 공탁은 자기 돈을 맡긴 거예요. 법원에다가. 셋 중 한 가지. 보통 공제에 가입하고 1억, 개인이면 1억, 중개사무소 스티커, 유리창에 막 스티커 붙어있잖아. 1억이라고. 그거예요. 보증보험, 공제, 공탁 셋 중 한 가지. 그럼 이제 보험금 청구한대요. 특히 보증보험, 공제, 주로 이거니까 1억이면 1억까지만. 보험회사는. 개공은 전액. 개공이 1억 보험 들었다고 개공 책임이 1억이다. 아니라고요. 전액. 자, 보험금 달라 그러면 주죠. 줘. 준 다음이 골 때려.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얘네들이 이 보험회사가 보험금 달라니까 1억을 줬어요. 좋아. 다 좋아. 근데 황당하게 진짜 깜짝 놀라게 보험회사가 개공한테 뭐 한다? 구상권 행사라는 걸 해요. 이게 뭔데? 야, 네가 갚아야 되는 거를 보험회사인 내가 대신 갚았어. 너는 나한테 내라. 이게 구상권이야. 아이고 개깜놀. 야, 이 보험 누가 들었어? 내가 들었어요. 보험료 누가 냈어? 내가 냈어. 나한테 구상권 행사한다고. 자, 이 보험 들어서 개공. 나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이 보험을 왜 든 거예요?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그래서 아까 성격이 이게 뭐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다. 보증보험 공제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중개 의뢰인을 위한 손해보험이에요. 중개 의뢰인을 위한 거지 개공, 보험 들어서 아무런 혜택이 없어. 보험료만 그냥 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혜택이 없어.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들어준 거예요. 왜 든 건데 그럼 이거를? 들라고 하니까. 강제가 돼 있어요. 의무사항이에요. 선택이면 이거 들어요? 안 들지.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험을 들고 일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험 들고. 그리고 이제 보험 관계가 중단되기 때문에 다시 들어야 돼요. 15일 이내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을 하게 되고, 공탁은 15일은 똑같아요. 15일은. 근데 부족액을 보존하래. 무슨 말이냐면 1억 밑으로 떨어지면 채원을 해요. 1억에서 5천 나가서 5천 남아있으면 5천 채원을 해. 1억 밑으로 떨어진 금액 채워 넣어. 부족액 보존. 자, 15일은 공통이에요. 매년 나온다고. 매년. 작년 나오고 재작년 나오고 매년. 10일 X, 30일 X. 15일 숫자가 굉장히 뜬금없잖아. 15일.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하고, 공탁은 부족액을 보존하고, 짝꿍 맞춰야 되고 15일까지 기억해야 돼요. 15일은 외우기가 너무 쉬워. 자, 보세요. 칠판 보세요. 보증보험 공제 어떻게 하는 거야? 가입하는 거라고. 가입. 15일 이내 다 가입하고, 그죠? 가입하고. 공탁은 뭐 하는 건데? 1억 밑으로 떨어지면 채워 넣어. 부족액 보존하고. 부족액 보존. 그럼 며칠이에요? 15일. 15일. 매년 나와 이거. 15일. 다 가입. 부족액 보존. 며칠?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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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입. 부족액 보존.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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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나오니까 저거를 기억해야 되고, 맨 위에 266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3번 별표를 치놓자.
그리고 15일 동그라미고 다 쉬, 가입, 부족액, 보전 15일. 그리고 6번은요. 파란색 6번은 한 가지만 체크하면 돼요. 첫 번째 줄에 중개가 완성된 때 동그라미. 중개 완성된 때. 이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중개 의뢰인이 보험금 청구했는데 정확히 알고 찾아가서 청구했대요. 보증보험, 공제, 공탁. 어떻게 알고 정확히 찾아간 거? 어떻게 알고? 개공이 설명을 해준 거죠. 언제 설명했어요? 중개 완성됐을 때. 중개가 완성됐을 때 언제까지 어디를 가서 얼마 보험금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고 관계증서 복사해서 준 거예요. 언제? 중개가 완성됐을 때 설명을 했으니까 알고 찾아간 거지. 중개 완성된 때 위에다가 중개 사고 발생 시 X. 중개 사고가 터졌을 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중개가 완성됐을 때 설명하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중개 사고가 이미 터졌어. 중개 의뢰인이 쳐들어와. 어떻게 하실 거야? 퇴야지. 잡히면 죽어 우리. 아무리 설명해도 말 안 들어. 이미 눈 돌아갔어. 중개 사고 발생하면 튄다. 중개 완성됐을 때 설명하라. 그런 내용이고. 그렇게 보시고. 얘가 중요한 게 6번이 그 파란색 6번이 중요한 게 제재가 이걸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268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과 같이 이어지거든요. 268페이지 양가로 2번 중개 완성 시에 양가로 2번 맨 밑에 268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중개 완성된 때 보험 관련 내용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이렇게 하죠. 보험 관련 내용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증서를 안 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잖아.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를 동그라미 칠해놔야 돼. 관계증서니까 뭐다? 과태료다. 과라고 양가로 2번 옆에 적어놔야 돼요. 과과. 관계증서니까 과태료. 관계증서니까 과태료. 과과. 중개 완성됐을 때 보험 관련 내용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증서 안 주면 과태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거래계약 서 안 줬대요. 제재 뭐예요? 업무정지. 서니까 정지. 이거 보세요. 업무정지잖아. 개공은 확인설명서 교부 안 했대. 업무정지. 거래계약서 교부 안 했대. 업무정지. 서니까 정지. 관계증서 안 줬대요. 안 줬대. 근데 그거는 과태료잖아. 다른 건 다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업무정지인데 관계증서는 과태료 안 주면 과과. 관계증서니까 과태료. 과과. 그것들. 자, 한 가지만 더 숫자 있는 게 있는데 이거예요. 자, 이 공탁은 3년간 회수 불가 규정이 있어요. 회수 불가. 공탁은 3년간 회수 불가. 요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공탁은 3년간 회수 불가. 책에 있을 텐데 찾아볼게요. 공탁. 263페이지에서 양가로 3번이죠. 263페이지 양가로 3번의 세 번째 줄. 폐업, 사망 시에 3년간 회수 불가. 못 찾아간데 3년간. 자기 돈을 맡겼어요. 그만두면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263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의 세 번째 줄. 그만뒀는데도 죽었는데도 내 돈인데 못 찾아가. 왜? 중개 의뢰인이 3년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중개 의뢰인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몇 년? 3년. 3년간 청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묶어놔야 돼. 공탁만 3년간 회수 불가 규정이 있어요. 이거 몇 년으로 나올 거야? 시험 문제가 5년. X. 3년으로. 누구 한 명이 5년으로 내니까 계속 따라내고 있어. 엄청 나와. 3년이에요. 공탁만 3년간 회수 불가. 공탁만. 그거까지 체크하면 된다. 그거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 정도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와. 보험 관련해서. 근데 또 나오는 것만 나오니까 나중에 기출문제만 보시면 그냥 또 풀 수도 있어요.
그렇게. 269페이지에서 문제 한 문제만 풀어보고 끝낼게요. 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틀린 거. 1번. 공탁이네 3년간 회수불가 맞죠? 공탁만 이게 있다고. 공탁만. 3년간 못 찾아간다. 2번. 개공이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이 중개의 장소로 제공해서 손해 입혔대요. 자, 30조 1항 2항 사무소 빌려준 거잖아. 본인이 중개행위 한 게 아니라 사무소 빌려준 거잖아. 배상 책임이 있다. 여기서 뭐가 키워드예요? 키워드가 없다는 게 키워드야. 고의 또는 과실이 안 보이잖아. 무과실 책임. 동그라미 2번 뒤에 가라고 무과실 책임. 맞는 거. 사무소 빌려주는 건 무과실 책임. 고의 또는 과실이 안 보인다고. 3번은 공제는 뭐랑 성격이 똑같다?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졌다. 보증보험과 성격이 똑같다. 뭐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다. 보증보험, 공제는 성격이 똑같고, 지역농협은 얼마? 1,000만 원 이상.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 법인 2억, 분사무소 1억씩, 개인 1억, 지역농협만 1,000만 원. 특수법인 모두 다 1,000만 원 X, 지역농협만 1,000만 원. 5번,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해서 손해 입혔대요. 나 무상이면 책임 안 지나? 지죠. 확인 설명 의무는 무상이어도 부담하는 거고 배상 책임도 손해 입히면 당연히 물어주는 거예요. 무상이어도 확인 설명 의무, 손해배상 책임은 적용된다. 판례예요. 얘도 판례이기 때문에 은근히 잘 나와. 답은 5번 기억해야 돼요. 무상이어도 확인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은 적용된다. 무상이어도. 그렇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냥 손만 잘 들으시면서 최대한 버티는 거야. 방법이 없어. 방법이. 1차가 좀 될 때까지. 민법이 될 때까지는 계속.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먼저 책을 좀 보시면요. 자, 215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215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권이 있어요. 이게 의무일까요? 의무? 아니죠. 권한. 자료 요구권이잖아. 권한. 215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이 집주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무가 아니라 권한. 자, 자료를 요구했는데 불응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동그라미 2번처럼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야 돼. 불응 시 응하지 않았으면 불응 시 설명하고 기재한다. 확인 설명서에 적어놔야 돼. 응해서 자료를 줬다면 문제가 없는데 불응하면 어떻게 한다? 불응 시 설명 플러스 기재. 이렇게 불응 시 설명 플러스 기재. 그렇게 적어놓고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네 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 네 번째 줄에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돼 있죠. 불응 시 자료 요구했다가 불응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의무가 아니라 권한이에요. 자료 요구는. 뭐가 의무였죠? 말로 설명도 하고 근거자료 제시하고 그 두 가지 다 하는 게 의무였고 얘는 권한. 216페이지 양가로 3번도 권한. 신분증 제시 요구할 수 있다. 권한. 의무가 아니라 권한. 자, 216페이지, 217페이지를 보세요. 확인 설명의 방법. 양가로 1번 중개 의뢰 받았을 때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하는 거죠. 두 번째 줄에 중개 의뢰 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해라. 누구에게?
세 번째 줄 취득 의뢰인에게. 중개 의뢰받고 중개 완성 전에 취득 의뢰인에게. 어떻게 설명해라?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고. 그렇게.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설명의 근거 자료에 두 가지를 적어 놓으세요. 부동산 종합증명서. 근거 자료가 돼요. 한 큐에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부동산 종합증명서 되고 등기사항 증명서도 되고. 등기사항 증명서가 등기부죠. 등기사항 증명서 당연히 되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 종합증명서도 된다. 근거 자료. 근거 자료가 되는 거. 그래서 근거 자료 밑에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는 그 앞에 있네요. 그죠? 그럼 그 밑에다가 얘만 적으면 되겠네? 이건 적을 필요 없고. 나와 있으니까. 토지대장 등본, 등기사항 증명서 등 돼 있잖아. 근데 부동산 종합증명서가 안 나왔으니까 얘만 좀 적어주자. 부동산 종합증명서. 근거 자료가 되고. 양가로 2번은요? 양가로 2번은 중개가 완성됐을 때는 뭐 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거라고 돼 있잖아. 중개 의뢰받았을 때는 뭐 한다? 설명하고, 말로 설명하고. 중개가 완성됐을 때는 작성하는 거고. 완전 별개잖아. 양가로 2번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 작성한다.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다. 그 말이에요. 중개 완성은 반드시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완전 다른 거다. 동그라미 2번은 서명 및 날인이고.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두 가지는 서명 및 날인. 개공은 무조건 하고 두 번째 줄 소공은 당해 중개행위 했을 때 함께 하는 거죠. 소공이 단독으로 하면 위반. 함께 하는 거. 그리고 확인 설명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하는데 보존 방식이 바뀐 건 아까 설명드렸죠. 보존 방식이 바뀐 거는. 됐고 218페이지에서 확인 설명사항 아까 봤던 거고 그림 하나 그려져 있죠.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사항은 아니다. 취중토도 동그라미 칠해놨고 취중토는 공개하는 건 아닌데 확인 설명사항은 되고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사항은 아니고 그렇게요. 219페이지 확인 설명서 서식이 4가지로 존재해요. 밑에 양가로 1번 확인 설명서 서식 219페이지 4가지로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4가지로 존재한다. 확인 설명서가 표준 서식이 있다. 확인 설명서는 표준 서식이 있다. 그리고 영문 서식도 있어요. 거기 양가로 1번 첫 번째 줄에 영문 서식을 포함한다 돼 있죠. 영어로 된 것도 있어요. 확인 설명서가. 진짜 다 영어로 돼 있어. 제가 봤더니 아는 영어가 하나밖에 없더라고. 랜드, 토지. 야, 진짜 아는 영어가 없어. 깜짝 놀래 정말. 너무 어지러워. 영문 서식도 있다. 왜 있는지 모르겠어. 영문도 모르겠어. 왜 있는지. 220페이지 양가로 2번 확인 설명서 교부. 자, 두부를 작성해서 기업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하고 일을 수행한 소공도 서명 및 날인하고 거래 당사자 쌍방 교부하는 거고 세 번째 줄 거래 당사자 쌍방 교부. 쌍방을 빼고 거래 당사자의 교부 그래도 맞아요. 거래 당사자가 2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법조문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게 쌍방인 거지. 그래서 양가로 3번 3년간 보존하고 보존 방식 바뀐 것도 체크하고 이제 밑에 제재인데 거래계약서랑 똑같거든요. 일단 적어놓을게요. 제가 일단 자, 보세요. 이제 노가다를 띄는 거예요. 이제. 확인 설명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거. 이게 뭐였죠? 확인 설명 의무 위반. 확인 설명 똑바로 못한 거. 그러면 개공은 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공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공은요? 자격정지. 이런 제재를 받아요. 이게 확인설명 의무 위반. 확인설명 똑바로 못한 거. 이렇게. 두 번째 이제.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안 했대요. 서명 및 날이니까 둘 다 해야 되는데 둘 다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위반. 그러면 개공은 서니까 정지죠. 서, 정지, 업무 정지. 개공을 고민하면 절대로 안 돼. 소공은 자격 정지예요. 일을 했으면 해야 되거든요. 함께 해야지. 안 하면 자격 정지. 세 번째, 확인설명서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거나. 자, 작성, 교부는 항상 세트예요. 작성에서 교부. 법조문은 교부만 나와 있지만 작성 교부예요. 또 보존, 사무소에 보존을 안 했대요. 개공을 고민하면 안 된다 그랬어. 개공은 뭔데? 서니까 정지, 업무 정지. 소공은 뭔데요? 자격 정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매년 나온다. 매년. 소공은 작성교부 보존은 제재를 안 받아요. 왜? 작성 의무 없다 그랬잖아. 안 쓰면 잘라버리라고요. 작성교부예요. 작성교부. 다 의무 없어. 보존. 자기 사무소가 없다고. 어디다 보존하냐고. 제재 안 받아요.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인지 작성교부 보존인지를 잘 봐야 돼요. 상황이. 자, 이제 거래계약서로 넘어가 볼게요.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도 똑같거든요. 다만 거래계약서는 처음 나오는 게 이중계약서라는 게 나오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쓴 거.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쓰고 업계약서 쓰고.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니까 거짓기재 같은 말. 얘는 개공은요. 임등치예요. 임의적 등록 취소, 임등치.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소공은 자격정지. 아, 소공은 기본적으로 위반하면 자격정지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야죠.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나왔던 거 이거네. 이중계약서. 2가 들어가 있는데 뭐는 없다. 1학년 일반은 없다. 이중계약서가. 2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 의차까지도 1학년 일반이 있는데 얘는 없어. 1학년 일반이. 그냥 임등치 자격정지만. 그 다음 두 번째. 똑같은 이제 두 번째부터.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을 안 했대요. 서명 및 날인 몇 가지? 두 가지라 그랬죠. 확인서명서,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을 안 했대요. 그럼 개공은 뭐다? 개공을 고민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개공은 서니까 정지, 업무 정지. 이중계약서만 임등치예요.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정지, 업무 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아 이것도. 옆에랑 똑같다고. 이건 노가다. 자, 거래계약서. 이번에는 작성, 교부, 보존을 안 했대.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거나. 자, 개공을 고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개공은 무조건 서니까 정지, 업무 정지. 거래계약 서니까 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맞나요? 아니죠. 소공은 작성, 교부, 보존은 의무가 없어서 자격정지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이 노가다를 띈 이유는 소공 때문에 그래. 소공 때문에. 소공은 작성, 교부, 보존인지 서명 및 날인인지 잘 봐야 돼요. 매년 나온다니까요. 꽈서 나오지도 않아. 표현 그대로 나와요. 작성, 교부, 보존인지 서명 및 날인인지 잘 보자. 그렇게. 우리 체계는 사람별로 돼 있다고. 사람별로. 근데 그거보다 상황별로 이해하는 게 더 비교가 잘 되죠.
어떤 상황에 어떤 제재인지. 확인설명서에서는 이중 확인설명서는 없어. 확인설명 의무 위반, 똑바로 못한 거, 개공, 500만 원 과태료, 소공 자격정지.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은 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작성교부 보조는 업무정지, 제재 안 받게 되고. 그래서 서명 및 날인인지 작성교부 보온지 소공 때문에 구분을 하자. 거래계약서도 똑같고 다만 거래계약서는 이중계약서가 있는 거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가 있다 보니까 서명 및 날인, 작성교부 보조는 똑같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바로 가서 거래계약서를 봐볼게요. 거래계약서 237페이지에서 거래계약서 작성 237페이지. 자, 거래계약서가 뭐가 거래계약서예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아까 했었는데 자, 거래계약서 표준서식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표준서식이 없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있는데 얘는 없다고. 우리가 본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표준서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없다 이거. 자, 파란색 2번 작성교부 보존 의무 누가 있을까? 개공만 이게 있죠. 작성교부 보존이. 소공은 없다고. 이게 소공은 제재를 안 받는다고. 소공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개공만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안 받고. 그리고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존 방식 바뀐 거 똑같죠. 원본, 4번 전자문서. 근데 보존기간 5년, 거래계약서는 5년. 그리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했으면 사무소에 별도 보존 안 해도 되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가 내용이 완전 똑같아 다. 주체, 시기, 교부 대상자 다 똑같은데 보존기간과 표준서식이 없다라는 게 차이점이에요. 거래계약서는 5년, 또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다. 확인설명서는 3년, 표준서식 있다. 영문서식까지 있었잖아. 확인설명서는. 그런 것들만 체크하면 되고. 똑같아요. 238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 서명 및 날인도 똑같아.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두 가지만 서명 및 날인 똑같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 내용 똑같고, 옆에 양가로 3번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239페이지. 얘는 거래계약서만 있는 거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니까 이거. 이중계약서, 거짓기재. 개공, 임등치, 소공, 자격정지, 1학년 일반, X. 양가로 3번 옆에다가 1학년 일반, X. 크게 적어놔야지. 거짓기재, 이중작성 금지. 2가 들어갔지만 이중계약서인데 1학년 일반, X다. 239페이지 양가로 3번에. 밑에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요. 나중에 비교하면 되는데 동그라미 8번만 별표를 칠해주세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데 거래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돼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 내용과는 상관이 없지만 기재해라. 적게 돼 있고 되게 특이한 거야. 잘 나오는데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같이 비교하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240페이지에서 거래계약서 서식도 별표를 칠해놔야죠. 있다 없다? 없다.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다. 국장이 표준서식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렇게만 되어 있고 표준서식은 없다.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데 표준서식은 없다. 제발 없다. 없어요. 그래서 확인설명서랑 차이점 두 가지가 보존기간 5년, 거래계약서 5년. 그리고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다. 그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자. 나머지는 내용이 똑같다. 그렇게요. 됐고. 그 다음 뒤에 가서 이제 252페이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갈까요? 자, 251페이지에서 15번 문제를 봐보세요. 251페이지에서 15번 문제. 답 몇 번일까? 251페이지에서 15번. 1번. 개공이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 맞네?
2번 개공이 확인 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 맞네. 3번 개공이 전속중개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 틀렸네. 답은 3번. 서명 및 날인 몇 가지? 2가지.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2가지만. 그런데 4번 보세요. 답을 4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네. 거래 당사자는요,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의무가 아니거든. 서명 및 날인은 개공, 소공 2명만 그렇다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는 이거를 받았다는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사인해도 돼. 근데 개공, 소공 2명은 이름 쓰고 도장 찍는 거예요. 그리고 답은 3번. 전속중개계약서도 서명 또는 날인. 그렇게 됐고, 넘겨보면 이제 252페이지에서 기본 윤리가 나오는데요.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뭐 품위유지, 신의성실 의무, 공정중개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중요하지 않아요. 자, 품위유지 양가로 1번 옆에다가 중개보조원 X. 중개보조원 적용이 안 돼요. 신의성실 공정중개도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도 중개보조원 X, 중개보조원 X. 중개보조원은 적용이 안 돼. 품위유지, 중개보조원 X. 아니, 보조하면서 뭔 품위유지야. 양가로 2번, 신의성실, 양가로 3번, 공정중개. 같이 들어가요, 보통. 신의성실, 공정중개도 중개보조원 X. 중개 업무 못하니까. 그렇게. 양가로 4번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는 선관 주의무. 이렇게 부르고, 얘는 명문 규정 없음. 적어놔야 돼. 명문 규정 없음. 판례가 인정하는 거예요. 판례가. 명문의 규정이 없다. 판례가 인정하는 의무. 선관주 의무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네. 판례가 인정하고 있어요. 얘는 중요하지 않아.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이네. 지금 이거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건데 그냥 품위유지, 중개보조원 X, 신의성실 공정중개, 중개보조원 X 끝. 그냥 끝. 그걸로 끝. 선관주의무 명문 규정 없다. 그리고 이제 254페이지에서 비밀 준수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얘는 나오네 시험에. 비밀 준수는 비밀 누설 금지 같은 말이에요. 정식 명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다. 이렇게 법조문에 돼 있어요. 그래서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 같은 말이에요. 비밀 준수해라. 업무상 비밀 누설하지 마라. 같은 말. 얘는 동그라미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 등 적용돼요. 중개보조원까지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야. 중개보조원까지도. 싹 다. 중개보조원은 비밀 얘기 들을 수 없나요? 있잖아. 귀가 있잖아요. 말하고 싶을 거 아니야. 적용시켜놔야지. 얘는 솔직히 굉장히 고통스러워. 왜 그러냐면 죽을 때까지 말을 못해요. 죽을 때까지. 한번 비밀 얘기를 들으면 죽을 때까지 말을 못해.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래요. 어디 나왔냐면 동그라미 2번에서 세 번째 줄에 개공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가로하고 죽을 때까지 말 못한다. 전화해야 돼. 얼마나 고통스러워. 입이 근질근질할 거 아니에요. 저같이 입이 싼 사람들은 힘들어. 이런 거. 죽을 때까지 말을 못한다. 예외는 있네. 예외. 아까 설명하는 거 있었죠.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 의무가 우선이에요. 이게 비밀보다 우선하는 거야. 설명해줘야지. 중대한 거라면. 그리고 증언 의무. 증언하는 거. 얘네들은 비밀보다 우선이에요. 확인 설명 의무, 증언 의무. 이거 아니면 죽을 때까지 말 못해. 그리고 말을 하게 되면 동그라미 3번 1학년 일반이. 1학년 일반이 있다는 건 보세요. 1학년 일반이 있다는 건 2가 있다는 얘기인데 1학년 일반은 2가 있나요? 있을 수 있죠. 1학년 일반. 왜? 비밀 얘기는
둘이서 하잖아. 둘이서. 어떻게 하는데? 야,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비밀 얘기는 둘이서 한다. 둘이서. 둘이서. 1학년 1반 둘이서. 비밀 얘기. 우리 1학년 1반. 둘이서. 둘. 1학년 1반. 둘이서. 2만 들어가면 1학년 1반.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 자, 이제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와요. 시험 문제는 비밀 누설이 뭐다? 반의사 불벌죄. 말이 되게 어렵네? 설명을 드려볼게요. 반의사 불벌죄는 불처벌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않겠다. 그런 건데, 간단해요. 원칙은 처벌되는 거예요. 원칙은 처벌. 합의 보면 불처벌되는 범죄 유형, 종류예요. 이런 거 뭐가 있냐면, 폭행죄가 있어. 누구 후드러 패면 폭행이면 처벌. 그쵸? 남자분들은 좋을 텐데. 패본 분이 있거든. 후드러 팼어. 어떻게 돼? 경찰서 가서 조사 쓰고 다 해요. 팼잖아. 폭행. 처벌이에요. 어떻게 돼? 합의 봐야지 빨리 가서. 합의 보면 불처벌. 그런 게 반의사 불벌죄. 비밀도 누설하면요. 처벌. 합의 보면 불처벌. 뭐가 아니냐면 친고죄가 아니에요. 친고죄 같은 건 들어보셨나요? 반의사 불벌죄가 맞고 친고죄는 아니래. 친고죄는 그 반대예요. 고소랑 친해야 되는 건데 성범죄들 그런 거야. 원칙이 불처벌이에요.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오면 처벌이고 반의사 불벌죄는 원칙이 처벌, 합의 보면 불처벌. 그런 내용 안 나와. 우린 그냥 비밀누설 뭐다? 비밀누설, 반의사 불벌죄, 비읍 치읓이 아니라 친고죄가 아니라 비읍 비밀누설만 반의사 불벌죄 비읍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다음 중 반의사 불벌죄인 것은 1번 등록증 양도한 거, 2번 비밀누설한 거. 답은 2번 비읍 비밀누설 반의사 불벌죄. 그렇게만. 그래서 양가로 2번까지만 보시면 되고 크게 3가지만 정리하면 끝.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비밀누설 누구도 적용된다? 중개 보조원도 적용된다. 비밀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언제까지다? 죽을 때까지.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확인 설명 의무, 증언 의무. 그리고 얘기를 하게 되면 비밀 얘기를 하게 되면 1학년 일반인데 그게 뭐다? 반의사 불벌죄. 불처벌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않겠다. 원칙은 처벌, 합의 보면 불처벌. 그렇게 3가지 정리하면 되고 나중에도 그 3가지만.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손해배상 책임. 자, 매년 한 문제씩 나왔네요. 매년 한 문제씩. 양은 근데 더럽게 많아.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가 조금 재밌기는 해요. 뭐 손에 입히고 돈 물어주고 하는 거니까. 판례를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이런 상황이에요. 갑이 집주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을, 개공. 의뢰가 없었어. 이렇게만 의뢰받았어요. 나 월세방 좀 구해줄래? 오케이. 중개계약 체결. 중개 의뢰받고 승낙했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관련이 없으니까 대리인 사칭한 거죠. 야, 내가 대리인이야. 사기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임대차가 체결됐고. 형식적으로. 대리인 척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야, 보증금 내가 갖다 줄게. 라고 말하고선 1억 수령해서 튄 거죠. 이런 경우는 얼마 전에도 있었네? 예. 월세인데 전세라고 하고선 뻥치고선 들고 튀었네? 자매가? 그죠. 제가 아시는 분도 그 옆에서 부동산 하다가 엮일 뻔했어. 오. 그게 그 둘만 튀었지 관련된 사람이 되게 많다고요. 같이. 초상집이야, 완전히. 동네가. 그래서. 사기친 거야, 이렇게. 부동산 사기죠. 부동산 사기. 보세요, 얘. 임차인이 손해를 봐.
없는 사람들이 더 손해를 보게 된다고요. 집에 못 들어가요. 보증금은 얘가 들고 튀었잖아. 몇십억 들고 튄 거야 지금. 얘를 잡아서 달라고 해야 되는데 다 썼어. 돈이 어디 갔나 모르겠어. 없어. 안 줘. 잡으면야 그냥 확 진짜 용서가 안 되지고. 피 같은 돈을 지금 보증금을 들고 튀었는데 지금. 예? 벼룩이 간을 내먹지 지금. 근데 그랬어요 지금. 그럼 이제 얘가 손해를 입혔는데 배상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얘한테. 이럴 때를 대비해서 뭐 해야 돼요? 보험 들어야 돼. 다행히도 개공이니까 보험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가 이제 보험금 청구하는 거지. 응? 임차인이 보험금 청구하는 거예요. 개공 보험회사한테. 근데 보험금을 아무 때나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건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개공은 당연히 책임지는 거고 얘는 잡히면 정말 죽여버리는 거고 얘는 용서가 안 되니까. 근데 이 보험회사는 아무 때나 보험금 주는 게 아니라고요. 요건이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없나 때문에 검토하는 거예요. 그게 요 상황이 지금 30조 1항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험금 청구 요건이다.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는 뭐 때문에? 오로지 보험금 청구 때문에 이걸 배우고 있는 거야. 중개 의뢰인이 보험금 청구할 수 있나 없나? 그것 때문에. 요건 4가지. 첫 번째, 중개 행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고의나 아니면 과실, 일부러, 실수로. 세 번째, 재산상 손해. 정신적인 손해는 배우질 않아. 당연히 보증금 때였으면 얘 굉장히 큰 충격도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배운다고. 재산상 손해만. 네 번째, 원인과 결과관계, 인과관계 이렇게 해줘. 자, 요건 검토해 볼게요. 자, 이 4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면 이게 성립돼서 보험금 청구가 되는 거예요. 뭐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보험금 청구는 안 돼. 쉬운 거. 이거 쉽네? 1억 들고 튀었잖아요. 손해. 고의 있네? 사기, 횡령에 고의가 있잖아. 충족. 들고 튀어서 손해 발생. 문제는 중개행위. 중개행위인지가 문제예요. 왜?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들고 튀었잖아. 들고 튀는 것도 중개행위인가 문제가 된다고요. 자, 중개행위. 여기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 이런 말이 보이면 판례는 중개행위를 중개보다 넓게 봐요. 원래 이게 같은 말인데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에서는 중개행위가 중개보다 넓대요. 둘 다 뭐냐면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얘가 도와준 건가? 그렇지 않잖아요.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에서는 얘가 넓대. 얘는 개공이 손해만 입혔다 하면 그냥 중개행위래요. 넓게 봐서. 중개보다 넓대요. 손해 입히면 중개행위. 자, 중개행위를 판례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판단 기준? 객관적 판단.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요. 겉모습만. 얘 생각은 처음부터 틀 생각, 무시. 겉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보여? 갖다 줄 것처럼 보여. 겉모습. 그러니까 객관적 판단하면요. 넓게 보는 거예요. 넓게. 생각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겉모습만 놓고 보면 갖다 줄 것처럼 보이잖아요. 도와줄 것처럼 보이잖아. 겉모습은. 그러니까 중개행위가 된 거예요. 자, 결론 2가지.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에서는 중개행위가 중개보다 넓다. 개공이 손해만 입혔다 하면 중개행위. 돈 들고 튀어서 손해 입혔으니까 중개행위. 왜 이렇게 넓게 보냐면 판단을 객관적 판단하니까.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요. 그럼 이제 중개행위도 충족이 된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4가지가 다 충족됐으니까 보험금 청구하는 거죠. 그럼 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이게 뭐다? 보험금 청구 요건이다.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는 뭐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중개 의뢰인은 그게 중요하니까. 최소한 보험금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30조 2항은요, 더 골 때려요. 30조 2항은
얘도 보험금 청구 요건이에요. 보험금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아까는 얘가 자기 사무소에서 돈 들고 튄 거야. 30조 2항은 남이 사무소, 옆집이에요. 정사무소, 옆집. 얘도 개공. 옆집에서 계약서를 쓰고 돈 들고 튄 거예요. 황당하게. 자기 사무소가 아니라 남이 사무소에서. 정은 돈은 구경도 못했어. 사무소만 잠깐 빌려준 거예요. 잠깐만. 근데 자기 사무소에서 남이 계약서 쓰고 돈 들고 튄 거지. 그러면 얘도 사무소를 빌려준 정도 책임을 지는가? 그 문제가 30조 2항이죠. 돈도 구경도 못했잖아. 요건 검토해 볼게요. 첫 번째, 자기 중개사무소를 빌려주는 거예요. 타인이 중개행위 장소로 사무소를 빌려줄 것, 그 말이에요. 자기 사무소를 빌려주는 거. 두 번째, 무과실 책임. 사무소 빌려주면 무조건 책임지래요. 자, 사무소 앞으로 빌려주시면 절대로 안 돼. 중개사무소는. 무조건 자기 책임이야. 자기 사무소에서 발생한 일은. 무과실 책임. 세 번째, 재산상 손해. 우리는 정신적인 손해는 안 배우니까 재산상 손해. 네 번째, 원인과 결과관계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네 가지. 자, 이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정도 책임지는 거예요. 요건 검토를 해볼게요. 쉬운 거. 무과실 책임. 무조건 책임져. 그리고 1억 발생했네 손해. 마찬가지죠. 자기 사무소에서 계약서 쓰고 1억 들고 튀었으니까 손해 발생. 사무소 빌려줘서 이런 일이 생겼고, 자기 중개사무소 맞고, 정은 타인도 맞고, 중개 행인지가 문제다. 지금 보세요. 얘가 요 사무소에서 계약서 쓰고 돈 들고 튀었잖아. 중개행위 된다. 왜? 넓게 보라니까.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30조 1항에 있는 이 중개행위나 30조 2항에 있는 이 중개행위나 똑같아. 넓게 보는 거야 그냥. 개공이 손해 입혔다면 중개행위. 아니 자기 사무소에서 돈 들고 튀어도 손해 입히는 거고, 남이 사무소에서 돈 들고 튀어도 손해 입힌 거잖아요. 개공이 손해 입혔잖아. 중개행위가 된다. 중개행위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 판단한다. 겉모습만 가지고. 그러니까 네 가지가 다 충족이 된 거죠. 그럼 정도 책임을 져라. 다 충족이니까. 사무소만 빌려줬는데 돈 구경도 못했는데 책임지래. 문제는 개공이니까 보험 들었잖아요. 이 보험회사 책임지는 거예요, 안 지는 거예요? 진다고. 왜? 보험금 청구 요건이잖아요. 자, 결론. 보험금 청구는 세 가지 경우만 가능해요. 30조 1항, 내가 중개행위 한 거. 30조 2항, 사무소 빌려준 거. 그리고 고용인 업무상행위. 고용인이 사고 쳐서 손해 입혔대요. 그럼 그 중개의뢰인도 보험금 청구할 수 있어요. 30조 1항, 30조 2항, 고용인 업무상행위 세 가지가 보험금 청구가 된다. 그렇게 됐고, 그런 내용이에요. 보험금 청구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배운 거고, 자, 필요한 것 몇 가지를 볼게요. 필요한 것 몇 가지를. 시험 문제는 거의 보험금 청구가 나와요. 보험금 청구가. 258페이지에서 파란색 1번, 또 파란색 2번, 여기까지는 30조 1항이에요. 30조 1항. 근데 우리 책에는 이게 짬뽕돼 있거든요. 법조문은 따로따로예요. 시험 문제도 당연히 따로따로 나와. 260페이지에서 양가로 3번은 옆에다가 30조 2항 적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258페이지, 259페이지는 30조 1항, 그리고 260페이지 양가로 3번은 30조 2항, 30조 2항. 사무소 빌려주는 거니까. 이렇게. 사무소 빌려주는 건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된다고. 내가 행동을 한 건지, 사무소 빌려준 건지. 그렇게. 그것들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262페이지에서 2번부터 볼게요. 나중에는
262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들만 보시면 돼. 262페이지부터 어디까지 보시는 거냐면 266페이지까지. 와우, 많네, 양이. 보험금 청구하는 그 내용만 보시면 된다고. 보험이 문제가 나오니까. 261페이지에서 262페이지를 보세요. 262페이지에서 맨 밑에 자,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 262페이지에서 처음에 보험은 언제 들었을까요? 파란색 1번 업무보증 설정 신고 등록하고 업무 개시 전에. 나중에 보험 들었죠. 미리 보험 드는 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중개업 등록할 때는 나중에 보험 들고 분사무소는 미리 보험 들고.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 비교해보자. 동그라미 3번은 분사무소니까 미리. 처음 중개업 등록할 때는 나중에. 헷갈리면 안 돼요. 중개업을 등록하는 건지 분사무소 만드는 건지. 그리고 보험은 263페이지에서 보증보험, 공제, 공탁 셋 중 한 가지. 보증보험과 공제는 성격이 똑같아요.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묶어놓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적어놔야 돼. 263페이지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묶어놓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이렇게 적어놓고 공탁은 자기 돈을 법원에 맡긴 거예요. 자기 돈을. 보증보험 공제는 보험료 내고 가입한 거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264페이지에서 보증 설정 금액은 법인 2억, 분사무소 추가로 1억, 개인 1억,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양가로 3번만 별표. 지역농협만 1,000만 원. 보험 들어야 돼요. 지역농협만. 특수법인 모두 다 1,000만 원 그러면 안 돼요. X.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 지역농협만. 그리고 4번, 파란색 4번 보증 변경에서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265페이지에서 이거죠. 자, 통상 기간이 1년이거든요. 1년 기간이 만료가 됐대요. 그럼 보험을 재설정, 갱신할 때 만료 후 즉시 하는 걸까요? 이렇게? 아니면 만료일까지 갱신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왜냐면 아무리 즉시라 하더라도 무보험 상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만료 후 즉시 갱신하는 게 아니에요. 변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옆에다가 만료 후 즉시 X, 만료 후 즉시 X. 만료 후 즉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즉시라 하더라도 무보험 상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변경은 겹치게 바꿔야 되고 겹치게. 재설정은 만료일까지 재설정하는 거고. 만료 즉시는 안 된다. 그렇게요. 그리고 5번. 손해배상금이 지급. 5번. 5번이랑 다음 페이지 266페이지에 있는 문제까지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뭐냐면 이거야, 이제. 자, 보세요. 자, 이게 진짜 골 때려.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중개 의뢰인이 개공에게 청구한대요. 전액. 자, 개공은 손해 입힌 장본인이니까 전액 책임지는 거예요. 보험을 1억 들었대요. 손해는 2억 발생했고 얼마 책임지는 거야? 2억. 보험을 1억 들었다고 1억까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얘는 전액이에요. 보험 들죠. 보증보험 회사 가서 공제, 협회 가서 가입하는 거예요. 무슨 보험이라고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얘네들은. 공탁은 자기 돈을 맡긴 거예요. 법원에다가. 셋 중 한 가지. 보통 공제에 가입하고 1억. 개인이면 1억. 중개사무소 스티커, 유리창에 막 스티커 붙어 있잖아. 1억이라고. 그거예요. 보증보험, 공제, 공탁 셋 중 한 가지. 그럼 이제 보험금 청구한대요. 특히 보증보험, 공제. 주로 이거니까. 1억이면 1억까지만. 보험회사는. 개공은 전액. 개공이 1억 보험 들었다고 개공 책임이 1억이다. 아니라고요. 전액. 자, 보험금 달라 그러면 주죠. 줘. 준 다음이 골 때려.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얘네들이 이 보험회사가 보험금 달라니까 1억을 줬어요. 좋아. 다 좋아.
근데 황당하게 진짜 깜짝 놀라게 보험회사가 개공한테 뭐 한다? 구상권 행사라는 걸 해요. 이게 뭔데? 야, 네가 갚아야 되는 거를 보험회사인 내가 대신 갚았어. 너는 나한테 내라. 이게 구상권이야. 어휴, 개깜놀. 야, 이 보험 누가 들었어? 내가 들었어요. 보험료 누가 냈어? 내가 냈어. 나한테 구상권 행사한다고. 자, 이 보험 들어서 개공. 나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이 보험을 왜 든 거예요?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그래서 아까 성격이 이게 뭐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다. 보증보험 공제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중개 의뢰인을 위한 손해보험이에요. 중개 의뢰인을 위한 거지 개공, 보험 들어서 아무런 혜택이 없어. 보험료만 그냥 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혜택이 없어.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들어준 거예요. 왜 든 건데 그럼 이거를? 들라고 하니까. 강제가 돼 있어요. 의무사항이에요. 선택이면 이거 들어요? 안 들지.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험을 들고 일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험 들고. 그리고 이제 보험 관계가 중단되기 때문에 다시 들어야 돼요. 15일 이내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을 하게 되고, 공탁은 15일은 똑같아요. 15일은. 근데 부족액을 보존하래. 무슨 말이냐면 1억 밑으로 떨어지면 채원을 해요. 1억에서 5천 나가서 5천 남아있으면 5천 채원을 해. 1억 밑으로 떨어진 금액 채워 넣어. 부족액 보존. 자, 15일은 공통이에요. 매년 나온다고. 매년. 작년 나오고 재작년 나오고 매년. 10일 X, 30일 X. 15일 숫자가 굉장히 뜬금없잖아. 15일.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하고 공탁은 부족액을 보존하고 짝꿍 맞춰야 되고 15일까지 기억해야 돼요. 15일은 외우기가 너무 쉬워. 자, 보세요. 칠판 보세요. 보증보험 공제 어떻게 하는 거야? 가입하는 거라고. 가입. 15일 이내 다 가입하고, 그죠? 가입하고. 공탁은 뭐 하는 건데? 1억 밑으로 떨어지면 채워 넣어. 부족액 보존하고. 부족액 보존. 그럼 며칠이에요? 15일. 되잖아. 15일. 매년 나와 이거. 15일. 다 가입. 부족액 보존. 며칠?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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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입. 부족액 보존.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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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나오니까 저거를 기억해야 되고, 맨 위에 266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3번 별표를 치놓자. 그리고 15일 동그라미고 다 가입. 부족액 보존. 15일. 그리고 6번은요. 파란색 6번은 한 가지만 체크하면 돼요. 첫 번째 줄에 중개가 완성된 때 동그라미. 중개 완성된 때. 이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중개 의뢰인이 보험금 청구했는데 정확히 알고 찾아가서 청구했대요. 보증보험, 공제, 공탁. 어떻게 알고 정확히 찾아간 거? 어떻게 알고? 개공이 설명을 해준 거죠. 언제 설명했어요? 중개 완성됐을 때. 중개가 완성됐을 때 언제까지 어디를 가서 얼마 보험금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고 관계증서 복사해서 준 거예요. 언제? 중개가 완성됐을 때. 설명을 했으니까 알고 찾아간 거지. 중개 완성된 때. 위에다가 중개 사고 발생 시 X. 중개 사고가 터졌을 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중개가 완성됐을 때 설명하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중개 사고가 이미 터졌어. 중개 의뢰인이 쳐들어와. 어떻게 하실 거야? 퇴야지. 잡히면 죽어 우리. 아무리 설명해도 말 안 들어. 이미 눈 돌아갔어. 중개사고 발생하면 튄다. 중개 완성됐을 때 설명하라. 그런 내용이고. 그렇게 보시고. 얘가 중요한 게 6번이, 그 파란색 6번이 중요한 게 제재가 이걸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268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과 같이 이어지거든요. 268페이지 양가로 2번 중개 완성 시에 양가로 2번 맨 밑에 268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중개 완성된 때
보험 관련 내용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이렇게 하죠. 보험 관련 내용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증서를 안 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잖아.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를 동그라미 칠해놔야 돼. 관계증서니까 뭐다? 과태료다. 과라고 양가로 2번 옆에 적어놔야 돼요. 과과. 관계증서니까 과태료. 관계증서니까 과태료. 과과. 중개 완성됐을 때 보험 관련 내용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증서 안 주면 과태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거래계약 서 안 줬대요. 제재 뭐예요? 업무정지. 서니까 정지. 이거 보세요. 업무정지잖아. 자, 개공은 확인설명서 교부 안 했대. 업무정지. 거래계약서 교부 안 했대. 업무정지. 서니까 정지. 관계증서 안 줬대요. 안 줬대. 근데 그거는 과태료잖아. 다른 건 다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업무정지인데 관계증서는 과태료 안 주면. 과과. 관계증서니까 과태료. 과과. 그것들. 자, 한 가지만 더 숫자 있는 게 있는데 이거예요. 자, 이 공탁은 3년간 회수 불가 규정이 있어요. 회수 불가. 공탁은 3년간 회수 불가. 요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공탁은 3년간 회수 불가. 책에 있을 텐데 찾아볼게요. 공탁. 263페이지에서 양가로 3번이죠. 263페이지 양가로 3번의 세 번째 줄. 폐업, 사망 시에 3년간 회수 불가. 못 찾아간대 3년간. 자기 돈을 맡겼어요. 그만두면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263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의 세 번째 줄. 그만뒀는데도 죽었는데도 내 돈인데 못 찾아가. 왜? 중개 의뢰인이 3년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중개 의뢰인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몇 년? 3년. 3년간 청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묶어놔야 돼. 공탁만 3년간 회수 불가 규정이 있어요. 이거 몇 년으로 나올까? 시험 문제가 5년. X. 3년으로. 누구 한 명이 5년으로 내니까 계속 따라내고 있어. 엄청 나와. 3년이에요. 공탁만 3년간 회수 불가. 공탁만. 그것까지 체크하면 된다. 그것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 정도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와. 보험 관련해서. 근데 또 나오는 것만 나오니까 나중에 기출문제만 보시면 그냥 또 풀 수도 있어요. 그렇게. 269페이지에서 문제 한 문제만 풀어보고 끝낼게요. 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틀린 거. 1번. 공탁이네 3년간 회수 불가 맞죠? 공탁만 이게 있다고. 공탁만. 3년간 못 찾아간다. 2번. 개공이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이 중개의 장소로 제공해서 손해 입혔대요. 자, 30조 1항, 2항. 2항. 사무소 빌려준 거잖아. 본인이 중개행위 한 게 아니라 사무소 빌려준 거잖아. 배상 책임이 있다. 여기서 뭐가 키워드예요? 키워드가 없다는 게 키워드야. 고의 또는 과실이 안 보이잖아. 무과실 책임. 동그라미 2번 뒤에 가로고 무과실 책임. 맞는 거고. 사무소 빌려주는 건 무과실 책임. 고의 또는 과실이 안 보인다고. 3번은 공제는 뭐랑 성격이 똑같다?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졌다. 보증보험과 성격이 똑같다. 뭐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다. 보증보험, 공제는 성격이 똑같고 지역농협은 얼마? 1,000만 원 이상.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 법인 2억, 분사무소 1억씩, 개인 1억, 지역농협만 1,000만 원. 특수법인 모두 다 1,000만 원 X. 지역농협만 1,000만 원. 5번.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해서 손해 입혔대요. 나 무상이면 책임 안 지나? 지죠. 확인 설명 의무는 무상이어도 부담하는 거고 배상 책임도 손해 입히면 당연히 물어주는 거예요. 무상이어도 확인 설명 의무, 손해배상 책임은 적용된다. 판례예요. 얘도 판례이기 때문에 은근히 잘 나와. 답은 5번 기억해야 돼요. 무상이어도 확인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은 적용된다. 무상이어도. 그렇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면 되고요. 됐고. 그냥 수업만 잘 들으시면서 최대한 버티는 거야. 방법이 없어. 방법이. 1차가 좀 될 때까지. 민법이 될 때까지는 계속.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